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13일 시행한 소방기계 산업기사의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보면 여기 CO2 소화 설비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에서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동장치의 요 조작부는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 하는 거 맞죠? 모든 소화 설비는 마찬가지예요. 기동장치의 요 조작부는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 그러면 요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하는 거 맞죠? 4번에 보면 기동장치의 요 복구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하고 연동해서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거다. 여기가 틀린 거죠. 이게 복구 스위치가 아니고 방출용 스위치죠. 그래서 요 기동장치의 요 방출용 스위치라는 것은 우리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장치하고 연동돼야 되죠.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CO2 소화 설비의 요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을 보면은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호 구역마다. 그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역 방출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방호 구역이 있으면 이 전체를 CO2를 갖다가 방사해서 소화하는 거죠. 즉, 요 하나의 구역을 우리가 방호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전역 방출 방식. 그다음에 요 국소 방출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품 같은 것이 쌓여 있는 거, 여러 개 뭐 이렇게 쌓여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전체를 갖다가 다 방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일부분만 헤드 설치해서 일시적으로 요 주위 부분만 산소를 갖다 차단해서 소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방호 구역이라고 하고요. 국소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방호 대상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요. 조작부는 0.8m 이상 1.5m 이하. 그 다음에 요 CO2 소화 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등 설치. 그 다음에 요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시킨다는 거.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극장에 요 무대부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할 경우에 수평 거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 수평 거리는 2차 실기시험하고 아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무대부, 그 다음에 특수 가연물, 그 다음에 비내화 구조, 그 다음에 내화 구조, 그 다음이 레크식 창고, 그 다음에 아파트죠. 그래서 무대부 특수 가연물은 수평거리가 1.7m 이하, 비내화는 2.1m 이하, 내화는 2.3m 이하, 레크식 창고는 2.5m 이하, 이 아파트는 3.2m 이하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때, 정방향으로 설치할 때 S는 2R에 코사인 45도죠. 여기서 R이, 요 놈이 바로 수평거리죠.
그래서 요 수평거리 값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대부는 1.7m 이하에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요 배치 기준 수평거리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은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자,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그 다음에 포 헤드. 자,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말이 조금 길은데 8제곱미터당 1개 이상. 포 헤드는 9제곱미터당 1개 이상이죠. 그래서 1번에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거 맞죠? 근데 포 헤드는 장방향으로 하든 정방향으로 하든 유효 반경은 2.1m로 한다. 헤드 배치 기준을 보면은요, 수평거리 할 때 헤드 간의 거리죠. 즉, 헤드 간의 요 수평거리 있죠. 이게 바로 S죠. 여기도 S. 그래서 이 R의 코사인 45도예요. 설치 기준이. 헤드 간의 요 거리 계산하는 거죠. 이때 수평거리는 2.1m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죠. 자, 포 헤드는 바닥 면적 7제곱미터마다 1개. 포 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예요. 요 7이 아니고 9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 자,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소화 활동 시에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 공기식 개인 호흡 장비. 화재 진압할 때 이 소방관들이 여기 등에다가 산소통을 이렇게 메고 다니죠? 조그만한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공기 호흡기죠. 이 안에 산소가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이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소방관이 호흡을 하면서 화재 현장에서 사람도 구출하고 소화 활동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인명구조기구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요, 이 방열복은 열을 차단시키는, 즉 열에 견디는 내열이죠. 자, 공기호흡기는 압축 공기식 개인 공기호흡 장비고요. 그다음에 인공소생기는 공기호흡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시켜가지고 구급하는 기구. 그다음에 요 방화복은 화재 진압 활동의 소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5개 소화전 설비인데요. 수온의 양 계산할 때 몇 세제곱미터를 곱하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5개 소화전하고 같이, 옥내하고 같이 비교해서 암기를 해 놔야 돼요. 자, 옥내하고 5개. 노즐에서의 분당 방사량은 130리터 per 분이죠. 옥내는. 5개 소화전은 350리터 per 분이죠. 자, 방수압력은 옥내가 0.17에서 0.7메가파스칼까지, 5개는 0.25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 다음에 옥내는 호수 구경이 40mm고 5개는 호수 구경이 65mm죠. 자, 수온의 양 계산할 때 옥내는 n 곱하기 여기 130리터 per 분에다가 20분을 곱하면 2600, 2.6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전의 개수는 최대 2개까지 계산해 주죠.
자, 옥외소화전의 수원의 양은 N 곱하기 350L per 분에다가 20분을 곱하면 7000L니까 7세제곱미터죠. 그래서 N은 최대, 옥외소화전은 2개까지만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옥외소화전 2개 이상 설치될 경우에 2개에다가 몇 루베를 곱하느냐? 7루베죠.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하고 옥외는 비교해서 정리를 꼭 해놔야 돼요.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연결 살수 설비죠.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주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헤드 몇 개를 설치가 돼야 되냐. 수평 주행 배관에서 이렇게 가지 배관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 헤드를 한쪽 가지 배관에 몇 개 이하? 8개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설수 설비의 요 배관은 토너먼트 배관 방식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개통의 소화 설비, 요놈은 토너먼트 방식, 물개통은 안 돼요. 그런다 이 가스개통 있죠. 가스개통은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물개통 소화 설비에서 이 토너먼트 배관 방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수격작용하고 배관 마찰 손실 때문에 하는 거고, 가스개통은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헤드에서의 방사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 물개통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 다음 67번. 자, 물분무 소화 설비의 그 수원을 옥내, 스프링, 옥외, 포소화전, 수원하고 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옥내하고 옥외소화전 설비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때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하고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수원의 양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지금 여기 방화문하고 방화 구획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더라도 각 소화 설비에서 필요한 저수량 중에서 요 최대의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 물분무 소화 설비의 요 수원은 스프링이나 간이나 화재 조기 진압용 포, 옥외 이런 그 설비하고 용내도 마찬가지죠. 물개통 소화 설비하고 수원을 겸용해서 설치할 경우 각 소화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은 합한 양이죠. 그런데 단 소화 설비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방화벽하고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수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화문하고 지금 방화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하면 되는 거죠. 다음 68번 가죠. 자, 피난 사다리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수납식 사다리는 평소에 실내에 두었다가 필요시 꺼내어 사용하는 사다리 말한다는데 이 수납식은요, 사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접힐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이쪽을. 그래서 요거는 사용 시에는 이 상태로 두고 사용을 안 할 경우에 요놈을 이렇게 접어요. 요거 2개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그 접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횡봉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종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횡봉을 종봉 속에 이렇게 꺾어놨다가 감춰놨다가 필요시에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올림식 사다리, 이놈은 평상시에
다른 데에 있다가 이 건축물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올림식 사다리. 반드시 여기에는 미끄럼 방지대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고정식 사다리는 평상시에 그냥 건물 외벽 같은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죠. 고정식으로 벽에다가. 요걸 우리가 고정식 사다리. 자, 내림식 사다리는 이 건물 위에서 평상시엔 위에 있다가 펼칠 수 있는 사다리죠. 요게 바로 내림식 사다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난 사다리의 용어의 저희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69번 가죠. 자, 69번은 분말 소화 설비인데 소화약제 저장량을 몇 초 이내에 방사해야 되느냐. 네, 분말은 저녁이든 국소든 다 30초 이내 해서 3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제 방사 시간은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2차 실기시험에서 꼭 써먹어요. 그래서 CO2는 전역 방출 방식은 이제 표면화제하고 심부화제로 나누죠. 그래서 표면화제는 1분 이내, 심부화제는 7분 이내죠. 근데 이 심부화제는 (7분) 이내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단 2분 이내에 설계 농도가 30%에 도달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부화제는 7분 이내인데 단 2분 이내에 설계 농도의 30%에 도달된다는 거. 자, 국소 방출 방식은 30초 이내. 자, 하롤이나 할로겐 화합물은 다 10초 이내죠. 단, 요 불활성 기체는요, A급 일반화제하고 전기화제는 2분 이내, B급 유류화제는 1분 이내가 되어 있죠. 자, 분말은 전역 방출 방식이나 국수 방출 방식이나 30초 이내. 70번 가죠. 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 안전 기준인데요. 자, 부속 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중에서 요 음식점의 주방 능력 단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건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당 1단위.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 지하상가의 음식점을 포함하는데 요거는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배치해야 되죠. 다음 71번 가죠. 자, 71번은 한론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 기준 중으로 틀린 거. 자, 가능한 한 최대한 방호구역 외에다 설치하는 거 맞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구 부근 등에 피난자가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근데 온도 40도 이하 맞죠? 용기 간에는 점검이 편리하도록 간격을 3cm 이상, 요것도 틀렸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이 아니고 용기 간에 점검에 편리하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 그 다음에 요 집합관하고 요 저장 용기 사이에는 체크밸브 설치하죠. 자, 여기 집합관이 있고 여기 저장 용기가 있죠. 고압식일 경우 여기에 이렇게 연결된 거, 요 부분을 우리가 요걸 연결관이라고 해요. 연결관. 자, 각 용기가 다 같이 연결된 거, 요걸 집합관이라고 하죠. 이쪽에는 이제 각 방호구역별로 선택 밸브 들어가죠. 그래서 요 집합관하고 요 저장 용기하고 사이에는 반드시 요 체크 밸브, 여기에다가 체크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가스 체크 밸브, 여기도 마찬가지. 체크 밸브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연결 배관에는 체크 밸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론 소화 설비요. 저장 용기 설치 기준. 자, 온도 40도 이하. 자, 여기 방어구역 외에다 한다는 거. 부득이할 경우에는 피난구 부근. 자, 직사광선 빗물 침투 우려 없는 장소.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 용기 설치 장소, 표지 설치하는 거. 자,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 간격 유지. 그 다음에 저장 용기하고 요 집합관 사이에는 요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약재 방사 시간.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물은 다 10초 이내죠. 그럼 72번 가죠. 자, 72번은 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여러분, 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이 도로 같은 데 보면, 여기 도로라고 하면은, 이 도로에 보면 도로 옆에 이렇게, 옥외 소화전 마냥 여기 방수구 있죠, 양쪽에. 그리고 뚜껑 덮어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소화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상수도 소화전이죠. 그래서 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 여기 땅 저부에 수도 배관이 지나가죠. 그럼 여기에다가 소화전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관은 75mm 이상 수도 배관에다가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갖다 접속한다는 거죠. 자, 수평거리는 140m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죠. 자, 주위온도가, 최고 주위온도가 70도일 경우에 표시온도는 몇 도씩 거를 사용하느냐. 이 표시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작동온도예요. 몇 도시에서 헤드가 개방이 되느냐, 즉 작동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 그 다음에 이 표시 온도, 이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39도씨 미만, 표시 온도는 79도씨 미만, 그 다음에 39에서 여기다 플러스 25를 해요. 그럼 64 미만, 64에다 플러스 42 하면 106이죠. 106 이상. 여기는 79에다가 플러스 42 하면 121. 121에다 대략 41. 여기는 162. 162 이상이죠. 그래서 최고 주위온도가 지금 70도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표시온도는 121도에서 162도.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가 되면 이 반경 60cm 이내에는 방해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벽하고 헤드 간의 공간은 10cm 이상. 자, 여기가 벽이면 여기 헤드가 들어가죠. 그 헤드하고 벽과의 거리는 최소 10cm 이상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헤드하고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 여기가 천장이면 여기 헤드 설치하면 요 천장하고 거리죠. 부착거리. 요건 그 30c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자, 배관이나 행가 또는 조명기구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그 아래에다 설치하라는 거죠. 자,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른 표시 온도.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놓아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습식하고 부합식 스프링클러 외의 설비. 요거를 제외한 뭐 건식이라든가 요 준비 작동식, 일제 살수식일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향식으로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드라이 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경우, 그다음에 동파의 우려가 없을 경우, 그다음에 개방형 헤드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죠. 그다음에 헤드의 반사판은 부착면하고 평행하게 설치.
이런 톱날 지붕 있죠. 경사 지붕에는 여기에다가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톱날 지붕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반사판에 있죠. 반사판. 이 반사판이 요 지붕하고 평행하게 설치하라는 얘기죠. 부착면하고. 다음 74번 가죠. 자, 주거용 주방자동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구 설치 대상을 보면요. 소화기하고 요 간이소화 용구는 연면적 33제곱, 대략 몇 평이 이게 10평 정도 되죠. 우리가 3.3제곱이 한 평이니까 여기 한 평이죠. 요게 한 평이니까 대략 10평 이상이 되면 무조건 소화기에 갖다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하고 가스시설은 면적 관계없이 갖다 놔야 되고, 터널도 마찬가지죠.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아파트는 무조건 각 세대별 주방에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층 이상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모든 층. 자, 30층의 오피스텔이니까 전층이니까 16층 해야 되죠. 자, 20층 오피스텔 여기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자, 30층 아파트는 층수에 관계없이 다 각 세대별 주방에다 해야 되죠. 자, 20층 아파트 마찬가지로 각 세대별 주방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75번 가죠. 자,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소화 용수 소요 수량이 120세제곱일 때 채수구는 몇 개가 필요하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소요 수량 있죠? 자, 소요 수량하고 채수구 관계예요. 소요 수량이 20에서 40, 40에서 100루베 이상. 그래서 요거는 1개, 2개, 3개죠. 그래서 여기 지금 120이니까 100세제곱 이상이니까 채수구 수는 3개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수조 및 저수조, 이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방차는 2m 이내 접근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수조, 저수조의 요 저수량이죠. 저수량 계산할 때 요 기준 면적은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 이상이면 기준 면적은 7,500. 그 밖에 소방 대상물은 12,500이죠. 자, 예를 하나 들을까요?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15,000이다. 그러니까 한 2만이라고 가정하죠. 2만. 2만이고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5,000제곱이다. 이럴 경우에 소화 용수량 계산할 때 Q는 연면적 5,000제곱을 기준 면적이 지금 1, 2층 바닥 면적가 15,000이 넘으니까 기준 면적을 7,500으로 하라는 거죠. 자, 요거를 계산해서 이거를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절상을 해서 정수로 만들어야 돼요. 정수. 여기에다가 20세제곱을 곱하라는 거죠. 다음에 요 흡수관 투입구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직경 원형일 경우에는 0.6m 이상, 소요 수량이 80세제곱 미만이면 흡수관 투입구 1개 이상, 80세제곱 이상이면 2개 이상. 다음에 채수구죠. 그래서 채수구는 소요 수량이 20에서 41개, 40에서 102개, 100 이상은 3개가 되는 거죠. 채수구 설치 위치 0.5 이상 1m 이하.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 경우는요, 유수의 양이 분당 0.8세제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거죠. 면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 76번 가죠. 자, 미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자,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해서 물 입자 중 몇 프로? 여기 99%죠?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가 되고 일반 유류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99하고 400이니까 4번이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무에서는 요 99%하고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미분무 저압, 중압, 고압으로 나누는데요. 저압은 1.2 메가파스칼 이하, 중압은 1.2에서 3.5, 고압은 3.5 초과죠.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다음 77번. 자,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여기 주차장에 설치하는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 구역마다 몇 개 하느냐. 자, 이 수동식 기동장치는 요 주차장 있죠? 포예요, 포. 자, 주차장은 방호 구역마다, 그 다음에 요 항공기 경락고 있죠? 여기는 방호 구역당 2개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방호 구역마다 1개 이상이 되는 거죠. 방호 구역마다 1개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포소화 설비의 이 수동식 기동장치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조작부는 다 공통이죠. 0.8에서 1.5. 그 다음에 이 차고 주차장은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호 구역마다 1개 이상. 항공기 경락고는 방사 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방호 구역이 아니고 방사 구역이네. 방사 구역. 방호 구역이 아니고 방사 구역. 다음 78번 가죠. 자, 분말 소화 설비 화재 안전 기준인데 차고 주차장에는 몇 종 분말을 설치해야 되냐? 차고 주차장에는 A, B, C급의 적응성이 있는 3종 분말이죠. 그래서 3번이 여러분이 차고 주차장은 3종 분말. 그 다음에 여기 분말 소화 약제 종별. 이건 뭐 소방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분말 소화 설비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9번 가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가압 송수장치의 정격 토출 압력 기준으로 맞는 거. 자, 헤드 기준으로 했을 때 스프링클러는 0.1 메가파스칼 이상, 1.2 메가파스칼 이하죠. 그래서 0.1하고 1.2니까 요 4번이 맞는 거죠. 하나의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이상, 1.2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설비 요 방수 압하고 방수량 비교해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죠. 그래서 옥내는 방수압이 0.17에서 0.7, 방수량은 130, 옥 외는 0.25 이상, 350리터 per 분 이상. 자, 스프링클러는 0.1에서 1.2, 80리터 per 분 이상. 자, 옥의 탱크 포소화전은 방수압이 0.35 메가파스칼 이상, 분당 400리터 이상이죠, 방수량. 다음 80번 가죠. 자, 80번은 이제 연결 살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자, 부착하는 살수 헤드가 4개일 경우에 배관 구경은 몇 미리 써야 되냐.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살수 헤드 사용할 경우에 이 배관 구경이죠. 그래서 이건 연결 살수나 연소 방지 설비나 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배관은 헤드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4개에서 5개, 6개에서 10개죠. 그래서 배관 구경은 여기 32부터 시작하죠. 32, 40, 50, 65, 80.
그래서 지금 살수헤드가 4개니까 4개에서 5개 사용할 경우에는 배관 구경은 최소 65mm 이상. 그래서 65mm가 답이 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폐쇄형 헤드하고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일 경우에는 주배관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주배관, 수도배관, 옥상에 설치된 수조하고 접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개방형 헤드 사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 유지, 그 다음에 수계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헤드의 수평거리죠.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하고요, 이 연소 방지 설비하고, 그래서 전용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사용할 경우 수평거리 값은 여러분이 구분해서 암기해야 돼요. 연결 살수는 전용은 3.7m 이하, 연소 방지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 요거는 2.3m 이하죠. 자, 연소 방지 설비는 전용은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는 1.5m 이하.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구분해서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요것도 종종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